예,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4년 3월달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에 방첩사와 같이 합수부 구성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. 전혀 없습니다. 예, 그랬죠. 사실관계 좀 약간 오해하시죠. 예, 아니 들어봐요. 예. 24년 3월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방첩사 방문한 적 있죠. 그렇습니다. 예, 거기에서 방문한 이후에 24년 12월 3일 계엄이 이제 일어나니까 매뉴얼에 따라 합수부에 파견할 해경 인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. 그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냥 네, 이야기하세요. 그만했죠 지난번에. 합수부에 파견할 예, 그 명단을 그러니까 파견 준비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아니 준비하고 있었고 규정에 그것도 매뉴얼에 따라라고 했죠. 그렇습니다. 그 매뉴얼 내놓으세요. 네. 해경에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. 방첩사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뉴얼로 가도 되고.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해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충암파 김영현 7회, 윤석열 8회, 이상민 12회, 안성식은 여인영보다 1회 선배죠? 제가 16회 1회 제가 1회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윤석열하고도 친하고 여인영하고도 친하죠.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난 말씀 본인이 친하다고 그랬잖아요. 예, 여인영 들어가세요. 친한다기보다는 아니 들어가시라고. 그러니까 증인 금방 한 거 그대로 기록해 놓을 때 들어가시고요. 네. 사령관 그다음에- 부임 이후에 처음 알았어요. 그다음에 아니 들어가시라고요. 예. 다음에 그 20년 9월 29일 날 해경수사정보국장 브리핑 내용 결론입니다. 월북한 것으로 판단. 윤석열 참고인 나와주세요. 그렇게 돼 있죠. 그다음에 20년 10월 22일 역시 월북한 것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다음에 22년 6월 16일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해경이 뭐라 그랬냐면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죠. 예, 자, 그러면 월북 판단하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상충됩니까? 월북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죠. 의원님, 아니 잠깐만요. 서주 조금 계세요. 서주석 증인. 네, 자,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. 저 표현은 네, 근데 뭐 때문에 기소당한 거예요? 저는 기소당하지 지금 않았습니다. 피의자죠. 네, 기소당하지 아니, 그러니까. 않았습니다. 판단을 가지고 했지 이 자리에서 누가 월북을 단정한다고 확정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? 단 한 명이라도? 판단에 관해서는 당시 국방정보본부나 해경 수사 결과나 다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.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판단한 것이 죄가 됩니까? 그런데 왜 3년 동안 매주 2번씩 70회 차례 이상의 증인 신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? 뭘 잘못했어요, 서주석 증인? 그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. 윤석열 증인? 예, 자, 판단을 지금 기소하고 3년 동안 고통을 준 거죠? 그래서 지비현이가 판사가 판단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무죄를 준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왜 뭐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가 수사도 없이 월북을 번복시킨다라고 하는 공작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? 판단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. 예, 저희들이 그 2차, 3차 발표를 하고 2년 후에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6월 16일 날 이제 4차이자 종결 수사 중지 종결 사실상 종결 발표를 하는데 저는 동문서답 발표라고 생각합니다. 2차와 3차는 여러 가지 SI 정보하고 이 남측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종자의 주변 환경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라는 즉 행적과 행위, 동기 등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이 수사 종결 발표와 중지 발표는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법적인 그 어떤 수사를 계속할 법리적 또는 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이제 종결을 했는데 의원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일 후인 6월 22일 날 2022년 6월 22일 날 당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청장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금방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. 그 2장짜리에 보면
당시 2차, 3차 발표가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. 청장이. 강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이 사람을 더 이상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SI라든가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수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라는 애매모호한 이제 검찰 심의관은 SI 인가를 자동으로 받는 주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? 최혁 감찰 심의관은 SI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예,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? 한 말씀만 드리고 네,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이 그 수사 이 2022년 6월 16일 날 수사 발표 우리가 이제 번복 발표라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, 3차 발표는 행적에 대한 발표였고 4차 발표는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,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난 정부 하에서는 해석을 수사 번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사와 감사가 시작된 건데 저는 한 말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이 과연 본청이나 위에서 시켜서 인천서로 내려간 건지 박상춘 제주서장이 여러 차례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증거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 문안을 구체적으로 써서 이 22년 6월 16일 발표를 했는지는 최종 이 발표 문안에 초안, 수정안, 그다음에 최종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 파일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박상춘 서장한테까지 갔는지 포렌식과 추적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. 이것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위로 인천서에서 발표를 했고 당시에 박상춘 서장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제 입은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는 사람은 해경 내선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.